선생님, 당뇨 수치가 10일 만에 확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대체 뭘 한 거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십니까? 정말 대단한 운동을 한 것도 고가의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분이 바꾼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 단 한 잔의 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습관처럼 매일같이 한 동작으로 실천한 결과였죠. 어떤 물이냐고요? 바로 레몬을 얇게 썬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겠지만 저는 5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면서 이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뚜렷한 습관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췌장 기능이 회복되며 몸이 가벼워졌다는 환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10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언컨대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의 혈당을 살리고 췌장을 살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피 속의 당, 즉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대사질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은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당뇨에서는 그 열쇠가 잘 맞지 않으니 혈당이 자꾸 피에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혈당은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 과로하다가 지쳐버리지요. 이런 당뇨의 원리를 알면 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과 관련해 몇 가지 널리 퍼진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오해, 당뇨는 단 것 많이 먹어서 생긴다. 물론 설탕 등 단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비만을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당뇨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등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단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둘째 오해, 뚱뚱한 사람만 당뇨에 걸린다. 비만한 사람에게 당뇨병이 많긴 하지만 마른 사람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이 부족하면 겉으론 말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체중은 정상이지만 당뇨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오해, 당뇨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을 충분히 조절해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당뇨 초기나 전 단계에서는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약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낮춰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생활관리를 소홀히 하면 약을 써도 점차 효과가 떨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과일은 당뇨에 해롭다라거나 혈당 수치만 괜찮으면 다 된 것이다 같은 오해들도 있지만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당뇨병이 혈당 수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이며 그렇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췌장을 쉬게 하고 우리 몸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의 말을 잘 듣도록 민감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사당한 일꾼에게 휴식을 주고 일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친 우리 췌장이 회복되고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음식 섭취를 조절하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평소 과식하거나 흰 쌀밥,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잔뜩 분비하느라 과로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췌장을 혹사하면 결국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말지요.
반대로 식사량을 줄이고 당이 서서히 흡수되는 저혈당 지수 식품을 먹으면 췌장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콩,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아 췌장이 편해집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포만감을 높이면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허벅지 등 큰 근육을 꾸준히 쓰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너무 과격할 필요 없이 하루 30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고 혈당이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체중이 줄면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감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회복력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해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췌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우리 몸 세포들도 점차 인슐린에 다시 반응하기 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의 정석은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 관리의 근본 원리는 먹고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췌장을 덜 혹사시키고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 능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약으로 췌장을 쉬게 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침 공복 레몬 물 습관부터 살펴보지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극적인 변화 비결이 바로 이 아침 공복 레몬 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만큼은 놀라웠던 이 습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따뜻한 레몬 물 한 잔을 권하곤 합니다. 과연 이게 당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 경험상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레몬물 습관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첫째, 공복 혈당 개선과 식후 혈당 급상승 억제 효과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간 탈수 상태가 되고 아침에는 혈당이 높게 측정되기 쉬운데요. 이때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혈액이 희석되고 순환이 좋아져서 공복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레몬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되지요.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풍부한 비타민C 등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음식물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레몬 주스를 마신 경우 빵 2조각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나 덜 올랐고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레몬이 위 속에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의 작용을 약 20% 늦춰줘서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한마디로 식초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천천히 바뀌니 혈당이 완만하게 오른다는 것이지요. 둘째, 인슐린 저항성 완화와 영양 보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각종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데 이런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여러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높을수록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레몬의 폴리페놀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에서 포도당 과다 생산을 억제하는 등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 대상의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나쁠 것 없는 작용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별개로 레몬 한 조각에서 얻는 비타민 C 양은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아침에 레몬 물 한 잔이면 비타민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중 관리와 소화 개선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레몬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기가 수월해진다고들 합니다. 따뜻한 물 자체가 밤새 쉬고 있던 장을 자극해 활발하게 움직이게 돕고 레몬의 신맛은 간과 담낭을 자극해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몬 물을 마시면 아침 빈속에 바로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되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공복에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탄수화물을 과식하는데 그 전에 레몬 물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면 식사량을 자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 체중 관리에 이롭고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니 궁극적으로 당뇨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즉, 레몬 물 자체가 살을 빼준다기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소화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레몬 물 습관은 간단하지만 여러모로 이로운데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처럼 신 과일은 속이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은 레몬 양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꿀을 소량 타서 산도를 중화시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공복 대신 식후에 미지근한 레몬 물을 마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에서는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마신 후 바로 양치질하지 말고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빨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들만 주의하면 레몬 물은 값싸고 손쉬운 건강 음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 물 한 잔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작은 습관 같지만 혈당 조절부터 체중 관리, 영양 보충, 소화와 혈관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자분도 이 습관을 매일 실천하셨고 불과 열흘 만에 그 효과를 보셨죠. 물론 레몬 물 하나로 당뇨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보약 정도로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몬 물 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왔고 효과를 많이 본 음식들인데요. 바로 초콩, 바지락, 마늘탕, 사과입니다. 각각 어떻게 좋은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초콩, 바지락, 마늘탕, 사과가 그것입니다. 초콩. 초콩은 콩을 식초에 담가 발효시킨 건강식품입니다. 주로 검은 콩이나 땅콩을 사용하지요. 만드는 방법은 콩을 한 소끔 삶은 뒤 식초와 1:1 비율로 유리병에 담아 상온에서 약 일주일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이 식초를 머금으며 새콤하게 익는데 이를 하루에 한두 숟갈씩 드시면 됩니다. 초콩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식초와 콩의 시너지 효과 덕분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아밀라제의 작용을 약 20% 늦춰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초를 섭취하면 전분이 당으로 천천히 바뀌니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또한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간에서 당 생산을 억제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콩이 가진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해집니다. 콩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마그네슘과 크롬 등 콩에 들어있는 미량 원소들은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콩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식물 영양소가 많아 당뇨병이 가져오는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도 일조하지요. 요컨대 초콩은 콩의 영양과 식초의 효능이 합쳐져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개선 등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바지락 마늘탕. 이름 그대로 바지락 조개와 마늘을 푹 끓여낸 국물 요리입니다. 언뜻 보면 당뇨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영양면에서 보면 당뇨인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입니다. 첫째 이유는 바지락의 풍부한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바지락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당뇨 환자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칼로리가 낮아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조절에 도움이 되지요. 특히 바지락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인슐린 호르몬의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지장이 생기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도 장기적으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지락 같은 해산물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바지락에는 혈압 조절에 좋은 칼륨, 빈혈 예방에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 B12, 그리고 타우린 등의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서 예로부터 조개 국물을 원기 회복에 써왔지요. 둘째 이유는 마늘의 효능입니다. 마늘은 한의학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약재지만 우리 식탁에서는 흔한 음식 재료이기도 합니다. 매콤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강한 살균 작용을 하는데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체내 비타민 B유와 결합하여 췌장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지친 췌장에 마늘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또한 마늘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내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무서운 합병증이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들인데 마늘이 그런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을 바지락과 듬뿍 넣고 끓이면 조개의 감칠맛과 어우러져 속이 편한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바지락 마늘탕은 실제로 당뇨 식단으로 종종 권장되는데요. 바지락과 마늘이 만나 혈당은 안정시키고 영양은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해감한 바지락과 통마늘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푹 끓이면 됩니다. 마늘은 반으로 잘라 향을 더하고 무나 대파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쓰지 않고 맑게 끓이는 것입니다. 기름기 없이 끓여야 칼로리가 낮고 소화도 잘 되어 속이 편합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이라도 이 탕을 식사로 드시면 자연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을 채울 수 있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조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통풍이나 만성 신장 질환으로 저단백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조개 국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사과.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친숙한 사과입니다. 사과가 당뇨에 좋다 하면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사과에는 혈당 관리에 유익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사과는 당분이 있는 과일이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먹는 습관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약 1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 성분들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사과에는 비타민 C, 칼륨 등 항산화 영양소들도 풍부해 심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깨끗이 씻어야겠지요. 하루 1개 정도의 사과는 대부분의 당뇨인에게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롭습니다.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사과를 당뇨 관리에 좋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사과 역시 과하면 안 되니 한꺼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보다는 한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과 주스나 말린 사과처럼 가공 형태로는 드시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어야 섬유질이 당 흡수를 잡아주는데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고 말린 과일은 당분 밀도가 높아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아침 레몬 물 습관과 3가지 자연 음식, 초콩, 바지락, 마늘탕, 사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벅차겠지만 하나씩 생활에 도입해 보시면 분명 혈당 관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60대 남성 어씨는 10년 넘게 당뇨를 앓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약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권유한 대로 아침 레몬 물 마시기, 초콩 섭취, 바지락, 마늘탕 등 식생활 개선과 매일 걷기, 명상 등 생활습관 요법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불과 몇 주 만에 공복 혈당이 뚜렷이 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병원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8%대에서 6%대로 호전되어 주치의도 놀랄 정도였고 당뇨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내가 내 건강을 되찾았다며 큰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듯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누구나 혈당을 개선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할 때는 막막했던 분들도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레몬 물 습관 기르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미지근하게 데워 레몬 반 조각의 즙을 짜 넣고 천천히 드십시오. 너무 신맛이 부담되면 레몬 양을 줄이거나 물을 더 타세요. 레몬이 없을 땐 라임이나 귤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레몬이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물을 많이 타거나 조금 마신 후 견과류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거르지 말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초콩 섭취 요령. 초콩은 하루 약 10알을 식사할 때 씹어 드시면 적당합니다. 빈속은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초콩은 아침에 레몬 물을 마신 뒤나 식사 중에 드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기 번거롭다면 초콩을 만들 때 식초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같이 천연 발효 식초를 쓰면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발효 동안 병 뚜껑은 꽉 닫지 말고 살짝 걸쳐 가스를 빼주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식초 맛이 순해지고 콩이 불려지는데 그때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면 됩니다. 바지락 마늘탕 생활화. 이 국물 요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단에 넣어보세요. 끓인 바지락 마늘탕은 한 끼 식사로 먹거나 소분하여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저염식이 필요한 분은 소금을 최소로 해도 마늘과 조개에서 우러난 맛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드실 때는 따뜻하게 천천히 드시면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사과 섭취 및 기타 간식 팁. 사과는 가능하면 하루 1개 정도를 간식 시간에 드세요. 예컨대 매일 오후나 오전 간식으로 일정한 시간에 사과를 먹으면 규칙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사과 주스나 말린 과일 형태는 피하세요. 과일도 먹은 만큼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 양을 약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1~2개의 과일 섭취는 당뇨인에게 오히려 이롭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과 생활 리듬. 매일 30분 이상 땀 빼는 가벼운 운동과 주 2~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말처럼 쉽진 않지만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혈당도 덩달아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취미나 여가 활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을 일을 만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술이나 단 것으로 풀고 싶을 때는 미리 정해둔 건강한 대처법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도저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이나 우울감은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자연요법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레몬이나 식초는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이상 과용하지 마세요. 마늘도 생마늘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을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조금 증가할 수 있으니 양을 지키세요. 바지락 같은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니 반드시 싱싱한 것을 사용하고, 조개류에 알러지가 있다면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콩은 식초 성분이 강하므로 속이 약한 분은 공복을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복용 중인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요법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도 한 가지만 몰두해서 많이 먹기보다는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꼭 챙기세요.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합병증 검사는 꾸준히 받아야 초기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진 등을 정해진 주기마다 잊지 말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열심히 관리하면서 이렇게 의료 체계도 잘 활용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고 그 열쇠가 생활 습관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힘든 병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쌓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의료 현장에서 약으로 못 고치는 것을 음식과 생활로 고쳐낸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당 관리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초콩, 바지락, 마늘탕, 사과 같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당뇨 관리는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